(1980년에) 삼청교육대. 그곳은 (1979년) 11.6 사건 이후 최고 권력자가 사라진 권력에는 공백이 생겼고, 그러한 권력의 공백기에 11.6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이자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하나회 세력들과 1979년 12월 12일 12.12 쿠데타를 일으켜 군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0년 3월 전두환은 군 인사법을 위반해가며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고, 4월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규하를 압박해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취임하여 국내 모든 정보를 장악했다. 또한 한 달 뒤인 5월 말에는 정부 위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른바 국보위를 설치하여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후 전두환을 상임위원장으로 한 국보위는 정의사회 구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사회 정화를 위해 불량배 소탕 계획 3청계획 5호를 공표했다. 이것은 1961년 5.16 이후 박정희의 깡패 소탕과 국토건설단을 따라한 것이었고, 계획에 따라 1980년 8월 초 사회학 일소 특별조치 개헌포고 제13호를 발령하여 불량배들을 일제히 검거하도록 했다. 이들이 말한 불량배들의 기준은 막연하고 모호했는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즉 개전의 정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재범 우려자 등을 말하는 것이었고, 때문에 누구든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그렇게 1980년 8월부터 이듬해인 1981년 1월까지 군과 경찰 80만 명이 투입되어 전국에서 무려 6만 755명을 법원에 영장 없이 잡아들이게 되는데, 한국이 무슨 불량배들의 나라도 아니고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잡혀온 이유는 당시 경찰서별로 250명에서 300명을 잡아 넣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이유에서였고, 때문에 경찰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들였다. 불량배를 소탕할 계획이었으니 조양은, 김태촌, 그리고 용팔이 등 당시 이름난 깡패들이 잡혀 들어온 건 당연한 일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임금을 못 받아 사장에게 대들었다는 노동자,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 논에 물을 대는 문제로 싸웠다는 농민, 이웃집에 다툼을 말리다 잡혀온 사람, 술집에 외상이 있는 사람 등이 이유도 모른 채 잡혀왔고, 심지어 공부하다 밤에 잠깐 바람 쐬러 나가서 단속반과 마주친 재수생, 친척집에 놀러가다 옷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잡혀온 어린아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영장 없이 붙잡혀온 이들은 항변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보안사, 헌병대, 중앙정보부 요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 B, C, D등급으로 분류되는데, A등급은 군사재판 또는 검찰 인계, B등급은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C등급은 순화교육 후 사회복귀, D등급은 훈방조치되었다. 이후 6만 755명 중 3,000명은 A급으로 분류되어 군사재판에 넘겨졌고, 1만 7,000명은 D등급으로 분류되어 훈방조치되었으며, B와 C등급으로 분류된 4만여 명은 군부대로 보내져 인간 이하의 취급과 함께 순화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지독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 B와 C등급 4만여 명 중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은 35.9%, 3명 중 1명꼴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4주간 삼청교육을 받게 된 이들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의 일과를 소화하게 되는데, 일과 중 교육생들에게는 수시로 군홧발과 몽둥이가 날아들었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종일 PT 체조를 비롯해 300kg 정도 되는 목봉체조 등의 잔혹한 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서너 숟갈 정도밖에 안 되는 밥을 먹을 때에도 돼지보다 못하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자, 소보다 못하면 소고기를 먹지 말자 라는 말을 외친 뒤에서야 밥을 먹을 수 있었고, 10시에는 취침이 이루어졌으나 자정과 새벽 2시, 새벽 4시와 6시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심한 육체적 훈련을 받아야 했다.
이렇듯 순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교육이 이루어지던 1980년 9월, 전두환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고, 한편 신군부는 삼청교육대에 관한 보도지침을 언론에 내렸는데, 때문에 당시 언론에는 삼청교육대에 관해 검은 과거를 씻는 참회의 땀방울, 인간재생, 땀을 배우는 인간교육장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교육생들은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악몽 같은 4주의 시간을 견뎠으나 또 다른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순화교육 이후 사회복귀로 분류된 C등급의 사람들은 4주간의 교육 이후 퇴소했으나 갈만했으니까 갔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혀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까지는 그들의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에 삼청교육 이수자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았고, 동네에서 무슨 사건이라도 일어나면 경찰들은 제일 먼저 교육생들을 찾아 사건 당일의 행적을 캐물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고도 한다. 또한 순화교육 이후 근로봉사로 분류된 B등급은 4주간의 교육 이후 전방 20개 사단으로 보내져 진지구축, 자재 운반 등에 투입되었는데, 이때에도 그들에게는 인간 이하의 취급이 이어졌고, 전과 다름없이 수시로 무자비한 군합발과 몽둥이가 날아들었다. 이듬해인 1981년 1월, 계엄 해제와 함께 삼청교육은 사라졌으나 신군부는 죄를 범한 자,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보호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사회보호법을 근로봉사 중인 이들에게 적용시켰다. 때문에 근로봉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1년에서 5년의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졌고, 그렇게 청송보호소로 옮겨진 교육생들은 보호감호 기간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으나 후유증 때문에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어렵게 살아가야 했다. 세월이 지나 삼청교육대의 잔혹한 실상은 노태우 정부에서 열린 50 청문회 때 교육생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고, 1988년 국방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통계를 발표했는데, 공식 집계에 따르면 훈련 중 생을 다한 이들은 54명, 후유증 때문에 생을 다한 이들은 3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 2678명이었고,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곳을 숨기려 알리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많았던 삼청교육대, 과연 전두환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50 청문회에 출석한 전두환은 이러한 말을 전했다. 삼청교육은 고질적인 상습법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특별 교육을 통해 교정함으로써 인생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점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2006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삼청교육대의 설치는 불법이며 교육 과정에서 각종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음을 발표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근황이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근황은 삼청교육대를 다녀온 뒤부터 현재까지 후유증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후유증 때문에 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람,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에 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게 지낸다는 사람, 남은 여생을 수십 가지 약으로 견디며 살고 있다는 근황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진짜 힘들었던 점은 삼청교육대를 다녀온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도 국가를 상대로 버텨왔던 시간이 아니라, 삼청교육을 경험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삼청교육대를 칭찬하는 것과 어떠한 이유도 죄도 없이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자신들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과 그리고 편견이라는 말을 전했다.